이제 호중구 감소가 생기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져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일단 발열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시기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이 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암 치료를 주로 하는 종양내과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의 가장 무섭고 또 중요한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성 발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호중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호중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이고요. 호중구는 이제 우리 몸의 세균이나 진균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방어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가 감소하게 되면 쉽게 감염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회복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심할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호중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감소하나요?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제 암이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들도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은 타격을 입는데요. 그래서 골수 세포들도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으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백혈구가 감소하게 돼서 호중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서 내 몸에서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환자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호중구 감소만 되어 있으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중구 감소가 생기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져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일단 발열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난다 그러면 내가 감염에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다른 감염 증상, 기침이라든지 가래, 그다음 설사, 오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발열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발열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도 이상 체온이 체크되어야 발열이냐, 네. 몇 도 이상 열이 날 때 병원에 와야 된다고 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일단은 좀 편하게 네. 38도가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지속된다. 1시간 정도 지속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해열제를 보통 복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또 다시 열이 또 난다거나 네. 열이 지속되시면 병원에 네. 꼭 오셔서 네. 좀 힘들더라도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체온 체크를 자주 하면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항암제, 주사 항암제 맞으면 3주마다 많이 투여하잖아요. 네네. 그럼 3주 내내 계속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항암하고 나서 한 7일 정도 있으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가장 낮은 시기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항암제마다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항암 후에 일주일부터 한 2주일 정도까지는 호중구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에 열이 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고 가자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고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가장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이때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다른 안 좋은 증상이 있다면 더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호중구라는 게 결국에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수치는 그냥 진찰만 해서는 모르고요. 네.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해야만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을 하고 저희가 혈구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중구 수치가 몇 개가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일단 1500 미만이면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는 1000개 미만일 경우. 1000개 미만일 경우에 네네. 열이 나고 그러면 네네. 더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일단은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립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백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를 피하 주사로 맞게 됩니다.
백혈구 촉진제 네네,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굉장히 많이 맞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항균제 치료를 아까 받는다고 하셨는데 항균제를 먹는 약으로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꼭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외래로 오시거나 진료를 보게 되면 환자분의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몸의 상태하고 나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를 나누고요.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랑 주사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몸 컨디션이 괜찮고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경구 항생제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